나노끼리 이렇게 격자로 모이게 되면 포어 사이즈가 나노 포어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1, 2 마이크로 정도 되겠죠. 그렇지만 셀을 갖다 저희가 키우기 위해서는 보다 큰 포어 스트럭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용한 이 콜드 플레이트 테크닉을 이용하면 원하는 모양의, 원하는 두께의, 이런 형태의 나노 소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테크닉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보시다시피 저희가 만든 일반적인 일렉트로스피닝 포어가 굉장히 없죠. 그렇지만 이렇게 일정하게 포어 스트럭처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이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기존적인 방법에서는 여기가 파랗게 보이는 것들이 세포의 핵들인데 이런 핵의 침투가 표면에 밖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저희 방법들을 이용하면 안에까지 셀이 인필트레이션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샘 이미지에서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저희가 습도를 조절하면 습도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포어 사이즈가 조절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건 에어 리프팅 방식을 이용해서 첫 번째로 파이브로블라스트를 요 밑에다가 이제 키우게 되면 그 다음에 에피셀리얼 셀을 컬처하게 되면 요 밑에 있는 파이브로블라스트와 에피셀리얼 셀이 이렇게 돼서 완벽한 스킨 스트럭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스카폴드는 이런 스킨 스트럭처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우수한 테크닉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실크와 PCL, 폴리카프로락탐이라는 성분과 같이 믹싱을 해서 이런 콜드 플레이트 테크닉을 이용한 일렉트로 스피닝 테크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실크 파우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일렉트로 스피닝 하면서 이게 이제 가라앉게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콘커미턴트하게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게 되고요. 이런 다양한 두께의 스폰지를 저희가 만들 수 있고, 이걸 동물 실험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 외에 연고를 스카폴드에서 연고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실크 솔루션에다가 소금이라든지 스크로즈, 설탕 등을 넣게 되면 어느 정도 구조체가 되면서 커넥티비티가 잘 유지되는 그런 구조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스카폴드 지지체를요. 이런 스카폴드를 저희가 일정한 틀에다 넣게 되면 이런 귀 모양의 연골등을 만들 수 있고요. 이것들을 갖다가 보시게 되면 이런 샘 이미지에서 일정 크기의 포를 만들 수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성 검사와 생체적 검성 검사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게 되고요. 이를 연골세포로 키웠을 때 보시면 연골세포가 잘 분화되고 잘 자란 걸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스크로즈를 들어간 경우에 보다 좋게 연골세포가 자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하이드리글 형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폴리비닐 알코올이죠. PVA와 실크 피부를 혼합해서 다양한 비율로 저희가 건조를 했다가 얼렸다, 그러니까 온도를 올렸다가 낮췄다 올려 낮췄다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물성이 거의 고무 러버 같은 형식이죠. 이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고요. 이런 러버 같은 형태에서 저희가 세포 배양을 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이거는 아셀루라 스트럭처, 특히 무른 연골인지 고인장 강도가 필요한 이런 구조물에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PVA와 실크포를 믹싱해서 이런 귀 연골 구조체를 만들고 이런 일정한 포어 스트럭처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를 귀 연골세포를 배양하다 보면 이렇게 배양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완전히 귀 연골체를 만들도록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코네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각막이죠. 각막은 사실상 이제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생체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실제적으로 이 막을 저희가 동종 이식, 같은 사람의 이식 말고는 사실 해결점이 별로 없고요. 또 하나는 이런 거를 개발하게 되면 드라마틱한, 어떻게 보면 사람의 삶이 극적으로 개선되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가 이 분야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실크 피브로인을 이 센트리퓨갈 테크닉을 이용해서 이런 원형의 연골을 만들어냈고요. 이런 구조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희가 만든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보다 일반적으로 말린 건 이렇게 일레귤러티 있지만 이렇게 스무스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보다 투명한 이런 재질이죠. 이렇게 투명하게 되면 결국은 각막에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각막에 적합하고 또한 인장강동의 물성 자체도 굉장히 우수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포 배양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세포 배양이 저희가 만든 방법에 의해서 투명할 뿐만 아니라 잘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저희 실크 소재를 했을 때 이런 거는 컨트롤군인데 이런 손상 부위가 재생이 안 되지만 저희 이런 실크 소재로 했을 때는 보다 이렇게 재생이 확실하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는 저희가 이 식도에 관심 많이 갖고 식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도는 사실은 생체 재료든 TC 엔지니어링이든 굉장히 만들기 힘든 구조입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식도는 이제 위산이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산에 레지던스 해야죠. 저항성이 있어야죠. 두 번째는 어느 정도의 일라스티시티가 있어야 됩니다. 식도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야 되니까요. 세 번째로는 바이오디그레이비티가 있어야 됩니다. 계속 유지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워터 퍼미빌리티, 이걸 잘 꼬매거나 수치했을 때 물이 새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3레이어 스트럭처를 만들었고요. 그 스트럭처를 가지고 동물 실험을 했습니다. 이 방법은 처음에 일렉트로 스피닝을 하고 중간에 솔트 리칭 테크닉을 이용고 다시 일렉트로 스피닝하는 이런 3중 구조체를 만들어서 동물 실험을 했고, 이 동물 실험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저희가 이런 식도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4X 3D 프린터죠. 그걸 이용해서 이런 원형 구조체를 바로 프린팅해서 만든 다음에 그거를 G 복강안에 넣어서 어느 정도의 물성 셀 인필트를 시킨 다음에 G에다 이식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새로 만드는 이런 구조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재생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뼈입니다. 뼈는 전 세계 마켓의 거의 한 50% 이상을 차지하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실제로 개발된 제품들도 많고 개발된 판매되고 있고 앞으로 연구되는 분야도 제일 많습니다. 마켓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저희도 개발한 실크 피브로인 본만 해도 한 10몇 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간략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PLGA에서 폴리락틱 글라이콜 엑시드죠. 이 합성 폴리머는 굉장히 바이오 컴퍼터블하고 FDA 승인이 나 있습니다. 단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분해될 때 엑시드로 분해되기 때문에 주변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가격이 또 엄청 비쌉니다.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세포 친화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장점으로는 메카니컬 프로퍼티가 아주 좋다는 거죠. 실크는 앞에 설명드렸듯이 이와 같은 메카니컬 프로퍼티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혼합된 이런 하이브리드 스카폴드를 개발을 했고요. 이 스카폴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PLGA와 하이드록시 아파트 실크가 적절히 혼합된 이런 구조체가 돼야 되는데 이런 구조체를 만든 다음에 동물에 이식했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뼈가 훌륭하게 재생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의 단독 바이오 머터리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혼합했을 때 결국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이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좀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또한 하이드록시 아파트나 이런 칼슘 성분들은 뼈 재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믹싱하는 비율이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이제 스템셀 베이스드 실크포른 스카폴드죠. 앞에 설명드렸듯이 실크 피브로인을 솔트 리칭 방법으로 이런 포어 스트럭처를 만들어내고요. 거기에 휴먼 스템셀을 이식해서 뼈로 분화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 분화시킨 다음에 그 셀 자체를 삽입을 했을 때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양한 스카폴드가 뼈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버 나노 파티클을 이용해서 본 가이드 티시죠.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몸 중에 입안은 정상적인 균주가 항상 있습니다. 근데 이 균주들은 항상 염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안 유발하기도 하는데 이런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바이오머터리얼 생체 재료가 필요한 거죠. 이런 균이 있는 상태에서 특히 실버 나노 파티클 같은 경우에는 저용량의 경우에는 이렇게 살균과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렉트로 스피닝 테크닉에
실버 나노 파티클을 믹싱한 다음에 전기 방사해서 이런 파이브러스한 머터리얼을 만들어냈고, 결국은 살균 효과가 아주 우수한 이런 멤브레인이죠. 이 멤브레인이 최종적인 이제 어플리케이션 적응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를 뽑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다가 차폐막 형식으로 대주면 잇몸 소실이 줄어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세균의 저항성을 갖는 이런 멤브레인을 제작하고자 만들었던 것입니다.